반갑습니다. 어제는 서울역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조선일보하고 연합에만 잠깐 나왔대요. 좌파들 300명 모인 거는 크다하게 싫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경주 갔는데 경주는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짓말 하는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이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분도 잘 안 간다 그래요. 어제 4월 27일 그제입니까? 금요일날 4월 27일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정상회담 하는데 정상회담은 아닌 것 같고, 김정은이가 탄핵하라고 지시 내려가지고 그것을 시행했는 시행자들이 누굽니까? 주사파 문재인 세력들 아닙니까? 거기에 지시 내린 지시자하고 시행했는 시행자가 둘이 만나서 손잡고 야 박근혜 탄핵 제대로 잘 시켰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뭐냐? 머리에 해 걸리고 살 수 없다. 그러면 북핵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순서가 뒤집어져요. 북핵 폐기가 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 봉쇄 이런 거 다 풀어주고 그 다음 문제를 지원을 하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순서가 뒤집어 가지고 우선 남북부터 무슨 개선인가 남북관계 개선하자 이거 했어요.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6.15 김대중 때 얘기했던 6.15 그 다음에 노무현 때 얘기했는 14 이 선언 실천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이 6.15하고 14선언 실천하는데 200조 들어갑니다. 200조 들어가요. 지금 개성공단 같은 거를 몇 개를 더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인을 하고 얼굴 두껍게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보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북핵을 폐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는 거예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생화학 무기입니다. 북한은 탄조균이 전세계 1위예요. 일반 생화학 무기는 전세계 5위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시리아 드론 공장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거 다 세상에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폭격기가 추락이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그 많은 공장들 중에서 시리아의 드론 공장을 폭격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리아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드론에다가 탄저균 5kg만 실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수도에다가 폭발해 버리면은 이스라엘에 폭발하면 이스라엘 전멸됩니다. 이 고향 일산요 탄저균 1kg만 드론에 실어가지고 제주도까지 드론이 가는데 이 고향 오는데 얼마 쉽게 오겠습니까? 드론 실어가지고 이 일산에다가 1kg만 폭발시키면 일산 시민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발견되니까 드론 공장부터 죽이고 생화학 무기 공장 전부 다 폭발시켜 버렸어요. 폭격기가 가서. 그런데 우리는 북핵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대량 살상 무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대한민국은 핵은 그야말로 요즘 사드 배치를 이 경기도 지역 하나 더 하면 웬만한 거 잡을 수 있어요. 왜? 핵 쏘려면 준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화학 무기는 드론에 실어가지고 이 경기도 일산에다가 1kg만 탄저균 실으면 일산 시민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안 하고 200조나 되는 6.15 14선언을 이행한다고요? 국민을 너무 바보로 보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그냥 바보로 보는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북핵 프로그램 북핵을 폐기하면은 6개월 내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 왜? 북핵 관련되는데 콘크리트로 다 쳐넣으면 돼요.
그러면 폐기할 수 있어요. CVID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앞으로 절대로 신속하게 절대로 다시 핵을 못 만들도록. 여러분 이란을 보십시오. 이란이 5년 전에 NPT 탈퇴를 했어요. NPT 가입을 했다고. 그건 뭐냐? 이란 핵 포기한 겁니다. 이란 핵 포기했는데 이란이 지금 다시 핵을 개발하겠다. 미국하고 삐그러져 버린 거예요. 다시 핵 개발하겠다 했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이란하고 이 핵 폐기 협정을 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설사 핵 폐기를 한더라도 북한의 핵과학자를 없애지 않은 다음에는 2년 내에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 주사파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어가지고 인민민주주의 만들고 사회주의 국가 만들고 궁극적으로 공산화 시키겠다는 이 김씨 세습 왕조를 따르고 있는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 거기에 부안해동대가 있고 거기에 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민노총, 떨거지, 정교조 떨거지, 통진당, 노동당, 지금 좌파 종북 단체들이 한 300개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 절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나라, 시장경제가 없는 나라,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 마르고 닳도록 그들이 말한 대로 전 이해찬 총리라는 놈이 얘기했잖아요. 보수의 뿌리를 불태워버리겠다고. 문재인은 뭐라 했습니까? 보수를 뿌리부째 뽑아버리겠다고.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대통령 선거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또 추미애는 토지 공개념을 비롯해서 30년 50년 동안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지금 그들은 벌써 그 작업을 저는 볼 때 90% 정도 해놓은 거예요. 이제는 눈치도 안 봅니다. 좌편 우편 눈치도 안 봐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겁니다. 자기 아버지라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죽일 수 있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자기 형도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은 암살시킬 수 있는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기 고모부도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은 곡사포로 뼈도 없이 죽여버리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국내에 공산주의자들이 없습니까? 국내 이런 친북 종북 세력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14개월 동안, 올 15개월입니다. 15개월 동안 검찰, 경찰, 특검, 그 다음에 재판부에도 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뇌물 한 푼 먹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뇌물을 줬습니까? 뇌물 한 푼 준 게 없어요. 지금 K미르 재단 이제 폐쇄돼가 돈 남은 거 국가로 환수 다 해가 버렸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한테 돈 먹었다는 겁니까? 18개 제목 중에서 2개가 무죄고 16개 24년 전직 대통령 24년 선고를 때리는데 증거, 실질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황적인 증거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구속 연장시키고 24년을 때려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 90% 정도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 언론 방송들 요즘 TV조선인가 조선일보가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좀 싫는데 언론 방송들 씻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들이 하는 보도가 그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에게 폐기를 원한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를 대한민국 한반도와 같이 좁은 데는 드론에다가 5km만 탄저기 실어가지고 폭발시키면 서울이 전멸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북핵 폐기 얘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상무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으로 봐서는 좋죠. 200조 되는 돈 다 받아 처먹고 지금 경제봉쇄 정책 다 풀고 자기는 대단한 개방주의자고 자기는 정말 인민을 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남북 통일을 원한다고 이렇게 알려놓고는 속으로는 뭐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저 문재인 하는 꼴 하지 마라. 자기들끼리 김영철이하고 몇 놈 앉아가지고 김여정이 앉아 그럴 거예요. 문재인 하는 꼴 하지 보이기는 기가 막히다 이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핵 폐기하면 뭐하냐. 핵 폐기 얘기도 못 꺼내는 문재인이가 보니까 우리한테 우리를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핵 폐기해봐야 핵과학자들 북한의 핵과학자들 놔두면 2년 만에 지금 이란과 같이 핵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게 북한이에요. 지금 전세계 1위의 탄저균을 갖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러면 도론에 실어가지고 제주도까지도 도론 1km 하면 제주도는 도민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제봉쇄 다 풀어주고 6.15 김대중 때 6.15 노무현 때 14 200조 더 가는 돈을 준다고?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김대중이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절대로 북한은 핵개발하지 않는다. 핵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김대중 선생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선생님 가던데 그래놓고 핵개발하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 해놓고 정말 내가 돌아가신 분한테 욕을 못하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도 벽에다가 김대중 선생 사진 걸어놔놓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국민들 다 속여놓고 수천만 불 북한에 갖다 줬습니다. 그게 햇볕 정책이라는 거예요. 노무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선전은 내가 다 하고 다닌다고. 북한 핵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북한 핵에 우리가 쩔쩔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햇볕 정책의 망령들입니다. 지금 지구멍에 쓸어있던 햇볕 정책의 지새끼들이 또 설금설금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국민들 언론 방송 다 장악해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저가 하고 싶은 것만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햇볕 정책을 통해서 또 노벨 평화상인가 지랄인가 또 하나 신청하겠지. 문재인이는 만약에 북핵 제거 못하고 대량 살상 무기 제거 못하고 북핵 개발 과학자들 완전히 죽음으로 몰지 않지만은 미국으로 망명을 시키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뭡니까? 북핵만 폐기하고 지금 전쟁협정을 평화협정 바꾸고 김정은이 그랬대. 김정은이 가자마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또 미국이 자기들한테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하면은 공격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라고 무기 갖고 있느냐고. 이것이 김정은의 대남 전술입니다. 문재인이가 앉아가지고 김정은하고 나이만 배가 많았지 생각하는 생각은 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반도. 김정은의 나이만 2배 많았지 완전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는 원래 이제 60입니다. 원래 60인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는 59으로 딱 묶었어요. 빨리 대통령이 빨리 구출하든지 석방대가 나야지 나도 60 넘어갈 긴데 50에서 59으로 딱 묶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제가 정말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 조금이라도 이 국제 판도 한반도의 판도 북한 핵의 판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때문에 자기가 북한의 조잡한 핵무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한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핵심적인 이방카입니까? 큰딸이 이방카 사이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서기보다는 트럼프 자기들이 나서서 북한을 제거하겠다.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전 세계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 중동의 하약고에 겨우 이제 IS 격퇴하고 이제 뭔가 찾아가는데 이게 갑자기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발견되고 북한의 조잡한 핵무기가 발견되니까 이게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7일날 이 27일날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만남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참담한 외교의 참사로 기록됩니다.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굴종, 굴복, 굴욕의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굴종은 뭐냐? 대한민국 60만 대군이 주적의 개수한테 의장대 격례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60만 대군을 굴종시켜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주적의 개수 김정은한테 굴종의 행동을 하게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굴욕은 뭡니까? 굴욕은 주적의 개수 간첩들을 잡아야 되는 서훈이라는 국정원장이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쥐고 있는 정인용이라는 안보수석이 그 앞에서 김정의 앞에서 눈물이나 질질 짜고 바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 바보예요. 텔레비 보이는 데서는 등신. 고개 딱 들고 사진 찍고 왜? 고개 숙이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두니까. 그런데 텔레비 안 보이는 데서는 국정원장이라는 놈이 김정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맞습니다. 창피합니다. 정인농 안보 수석이라는 놈이 김정의 앞에서 눈물을. 창피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품격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북핵 폐기와 더불어 두 가지는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 지금도 36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고 또 지금도 재판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가 가장 존경한다는 김일성 할아버지가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잖아요. 우리 국군 포로들을 대동강변에 세워놓고 수천 명을 총살로 다 묻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인권 탄압 국가입니다. 대통령 정도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같으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안함 용사들이 46명이 수장을 당했잖아요. 우리 서해해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해해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연평도 정확하게 포격하는 거 생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죠. 이 두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기만 다 줬어요. 200조 주면서 받은 거라고는 25년 전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했던 얘기 한반도의 비핵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한민국 땅에는 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핵 폐기를 얘기를 해야지. 왜 25년 전에 김일성이 했던 얘기 김정일이 했던 얘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듭니까? 국민들이 다 바보 된 거 아니에요? 25년 전에 그 사건을 아는 젊은이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25년 전에 김일성이가 그렇게 했던 얘기 몇 사람이 알아요? 정확하게 1992년 비핵화 선언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1992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전술핵 무기 다 내보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술핵 내기 무기 다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김정삼 때 뭐라 했습니까? 제네바 협정했습니다. 핵 동결 문제가 그때 나와요. 제네바 협정. 그 다음에 2000년에 김대중 씨가 가지고 국민들한테 북한 핵 개발 안 한다고 다 거짓말 했잖아요. 9.19 선언입니다. 그게. 그때도 비핵화입니다. 2007년에 노무현 10월 4일날 그때도 14선언 그때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이 김정은까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 방송이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뭔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거다. 33살밖에 안 된 아를 싣고 70 다 돼가는 노인네가 33살이 우리 북한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손지고 넘어가고 맞아요. 갔으면 영원히 오질 말든지. 맞아요. 이게 지금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의 진실이에요. 넘어가서 오지 말고. 이게 핵의 지금 어제 그저께 저도 경상도 놈이 되다 보니까 어제 아래 가는데 어제 그저께 김정의하고 문재인 두 사람이 했는 진실이 이겁니다. 그거를 몇 사람이 알아요? 모든 언론 방송 TV조선 하나 빼놓고 모든 언론 방송에서 완전히 박수를 치고 대한민국의 핵이 이제 없어졌다고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멍텅구리.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가 속으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속으면은 죄 없는 우리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인민민주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자기들이 뜻에 따라서 300만을 굶겨 죽여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권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을 하면은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무능한 놈들한테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살 만큼 살았단 말이에요. 저 나이 또래 살 만큼 살았어. 이제는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다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태극기 들고 제발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침묵하면은 이러한 도둑놈들하고 다 공범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침묵하면은 뭐가 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무능한 놈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무능한 놈한테 지배받으면은 세월 지나가서 우리 손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면은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27일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완용과 같은 똑같은 매국의 짓을 했는 그러한 매국 선언이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박수 쳐야 되는데 태극기 들고 있어 못 치는 거야. 도대체 드루킹 한번 얘기해야 되겠어. 드루킹. 요즘은 드루킹도 있고 킹크랩도 있고 빈대도 있고 뭐 벼루 바둑이도 나오고 뭐죠? 드럼나무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도 나오대. 경수도 나오고.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나 저 배신자 역적 유성미 김무서의 말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드루킹 사건이 터지긴 터졌는데 1472건 중에 1400 드루킹의 자료 창고를 훑었더니 1472건의 댓글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잘근잘근 음해하고 거짓으로 선동했는 게 33% 455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한당 놈들은 바른정당인가 지랄인가 인마들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저것들이 원죄가 있는 거야. 저것들이 원죄가 있으니까 드루킹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드루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정유라가 나오고 최순실이 나와요.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두뇌를 움직인다고, 그냥 최순실의 명령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이게 455건입니다. 드루킹이 전체 했는 댓글 중에서 3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음해 공작이에요. 그러면은 드루킹은 저는 아마 군대로 따지면 대대장 중에 한 사람이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드루킹보다 더 위에 명령권자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제2, 제3, 제4, 제5 드루킹, 요즘은 뭐 달빛 기사단도 뭘 썼다고? 매크로 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젠틀 제인은 3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오다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기 위해서 음해성 댓글, 거짓 댓글을 올린 거예요. 거짓 제목을 올린 겁니다. 그럼 댓글 부대가 붙어서 그것을 요론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뭐 국정원에 손치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것이 여론 비슷하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두뇌가 없고 최순실이가 시킨 대로 하는 바보다. 그게 여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노총 언노련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신문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패널 시간까지 우파 패널들 다 빼고 금마들이 전체 방송 언론을 통해서 전국을 나릅니다. 그래서 그게 기정사실화되고 그 이후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죄 없는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이 돈 묵은 같이 돼버렸어요. 케이미르 재단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단을 관리해가 그걸 대통령 거로 만들려고, 이게 언제 전두환 때입니까? 재단법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정윤회하고 롯데호텔 가가지고 미래했다. 청와대에서 굿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1년 동안을 한 놈들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놈들이 했는 거짓말이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답을 다 해드릴게요. 그 놈들이 했는 거짓말이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박영수 특검이 뭐라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3개월가 있으면은 돈 먹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지금 14개월 지냈어요. 박근혜 대통령 누구한테도 돈 안 먹었습니다. 돈 한 푼 먹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박영수 특검은 3개월 만에 했는데 3개월 만에 고소하고 15개월이 지났는데도 증거 하나 없어요. 왜? 돈을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만 뒤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계좌락하는 계좌가 다 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의 유명한 우리나라 연합통신하고 똑같은 대학 인터뷰였어요. 내가 미국 기자한테 물었어. 전 세계의 부정부패인 지도자 중에서 3개월 동안에 부정부패 증거가 안 나온 지도자가 있냐? 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저한테 이래요. 자기 기억으로는 없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언론 방송만, 요즘은 극과 극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언론 방송 그것만 믿고 또 관심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지 지랄이든 젊은 사람들한테 퍼주면 좋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시골에 텔레비만 보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텔레비만 믿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수천억 먹었다 그래? 아니, 돈 안 먹었으면 왜 감옥 갔냐고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1심에 추징금이 제로로 합니다. 추징금이 제로로 합니다. 추징금이 제로라는 것은 돈을 한 푼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 김세윤 재판부가
24년 선고를 때렸는데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추징금 제로를 때렸어요. 그러면 역으로 안 물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먹었는데 24년을 받아요? 그것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게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얘기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도대체 지금 문재인이는 11개월 됐는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헌법적 가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지가 사회주의 국가 만들든 공산주의 국가 만들든 지가 대통령 하는 그때까지는, 헌법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을 지켰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어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지켰습니까? 헌법의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이 문재인 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인도 얘기 못해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정권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 그들은 촛불혁명이라 그래요. 저 문재인 씨 머리 나쁜 사람이 영어도 못하니까 저 유엔 가가지고 촛불혁명했다고 떠드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 웃느냐? 저 사람 좀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쿠데타인데 혁명이라고 하니까 중국 가가지고는 말도 못해요. 왜? 중국도 이러한 촛불 쿠데타 같은 게 일날까봐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겁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재인을 대접 안 하는 거야. 문재인 대접하면은 오렌지 혁명이 중동에서 일어난 것 같이 또 촛불 비슷한 이 쿠데타 세력들이 이 공산당, 중국 1인 독재 공산당 독재를 하고 있는 중국을 칠까봐 중국은 시시시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고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은 촛불 쿠데타고, 이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세력들이 이 주사파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주사파 정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아무런 정치인들도 보수 정치인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옳다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